깊고 푸른 바닷속, 해가 저물고 짙은 어둠이 내리자 태평양의 산호초 바닥으로 숨어있던 포식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의 태평양 북서부 해안에 서식하는 이 곱상어 또한 그런 포식자 중 하나인데요. 작지만 날카로운 이빨로 곱상어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물고기나 문어 같은 포식자들까지도 공격해 잡아먹습니다. 곱상어는 거기에 더해 자신보다 큰 적에게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날카로운 뼈가 삼각형의 등 지느러미에 있습니다. 오늘도 날카롭게 눈을 빛내며 먹이를 찾는 곱상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해저 바닥에서 무엇인가 튀어나와 곱상어의 몸에 들러붙고 순식간에 상어의 몸을 피감아 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온몸이 근육 덩어리인 곱상어도 있는 힘껏 몸부림을 치지만 빠져나가지 못하는데요. 이 정체불명의 사냥꾼은 강력한 힘을 가진 징그러운 촉수로 상어를 칭칭 감아버리고 숨을 쉬지 못하게 거대한 막으로 머리를 덮어버립니다. 곱상어의 방어무기인 날카로운 뼈도 통하지 않는 이 징그러운 해저 바닥의 포식자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동물돋보기입니다. 제가 아직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젊을 때 항구에서 9m가 넘는 문어를 본 적이 있으시다고요. 당시 저는 할아버지가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거나 대충 눈대중으로 그만큼 컸다고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난 후 이에 대해 알아보니 정말로 최대 10m 길이 272kg의 무게를 가진 무시무시한 자이언트 태평양 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길이로만 따져봤을 때는 백상아리나 범고래보다도 큰데요. 딥 라이징과 같은 영화 속 괴수를 떠올리게 하는 이 자이언트 태평양 문어의 상어 사냥은 수족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어는 상상을 초월하는 뛰어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며 다리가 스스로 사고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인 흰머리 수리가 바다 위에 떨어졌다가 문어의 습격을 받고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문어는 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냥에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달려들기도 하고 개 이상의 높은 지능도 있다고 하는 태평양 자이언트 문어는 어떤 동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언트 태평양 문어는 보통 우리의 식탁이나 제사상에 올라오는 4만원짜리 문어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포식자입니다. 보통 다리 폭이 3m에서 6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문어는 가장 큰 개체의 경우 길이가 10m를 넘었으며 시작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1m 정도 크기의 상어를 잡아먹기까지 하는데요. 상어들을 사육하고 있는 수조에 관상용으로 대형 문어를 한 마리 넣으면서 사육사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상어는 무서운 포식자지만 문어는 위장술이 뛰어나니까 잡아먹히지 않고 잘 피해 다니겠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하게도 점점 상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한 사육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수조를 살펴봤더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꾸로 문어가 상어들을 잡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어는 이 같은 강력한 다리 힘으로 무서운 맹금류인 흰머리 수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흰머리 수리는 꼼짝없이 문어에게 잡아먹힐 뻔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문어가 이처럼 무시무시한 사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도무지 근처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엄청난 위장 능력, 그리고 무지막지한 다리와 빨판의 힘 덕분인데요. 문어의 다리는 얼핏 보면 쉽게 찢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몸무게의 14배까지 들어올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어는 이런 다리를 8개나 가지고 있으며 다리에는 먹잇감에 들러붙는 강력한 빨판을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자이언트 태평양 문어의 경우 이 빨판을 무려 2000개나 가지고 있다는데요. 문어에게 있는 빨판은 오징어들과는 달리 매끈하지만 굉장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어 단순 계산상으로는 무려 1톤에 가까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오징어들의 빨판이 갈고리 같은 발톱으로 움켜쥐는 것이라면 문어의 빨판은 흡착하는 방식으로 조금 다른데요. 문어의 빨판에는 화학 수용기가 달려 있어서 문어는 빨판을 통해 먹잇감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섬세한 감각으로 문어의 빨판은 자신의 몸을 구별할 수 있으며 덕분에 8개의 다리가 서로 엉키거나 들러붙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신기한 점은 문어의 여러 다리는 각각 사고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씩 1m 정도 크기의 문어가 바닷속에서 다이버들이나 카메라에 달려들었다는 기사도 올라오며 우리나라 해녀들도 이 문어를 막 달려들어 휘감는다고 거린다고 합니다. 10m 길이의 자이언트 태평양 문어가 사람에게 달려든다면 이를 뿌리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가만히 있는 다이버를 문어가 먼저 공격해 다치게 한 사례는 많이 없지만 먼저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문어는 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냥에도 이용합니다. 문어는 단순히 먹이를 다리로 칭칭 감아 질식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리와 같은 이빨로 먹잇감을 물어서 독을 주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독은 문어가 뿜어내는 먹물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원거리에서 독을 뱉어 다른 동물을 중독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어에게 독이 있다는 말이 그닥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사람에게는 이 독이 제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인데요. 다만 푸른 고리 문어와 같은 몇몇 문어가 가진 독은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최근 이 작은 문어가 우리나라 해안에도 유입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발견하시더라도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문어의 신기할 정도로 뛰어난 위장 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문어의 피부는 독특한 색소세포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근육들이 함께 내장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어는 피부의 근육을 통제함으로써 섬세하게 피부의 질감이나 색상은 물론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도록 그 형태까지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부의 색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질감까지 바꿀 수 있는 완벽한 위장 능력은 이에 버금가는 수준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한데요. 이러한 위장 능력은 위험으로부터 문어를 보호해주기도 하며 사냥할 때 먹잇감의 코앞에서 기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짝짓기를 할 때나 동족과 싸울 때 자기 과시의 역할을 한다고도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척 보고 바로 바닥의 색과 모양을 똑같이 흉내내려면 이 정도 성능에 걸맞는 높은 지능의 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피부 조직을 빠르고 정확하게 바꾸기 위해서 문어의 지능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 정확한 작동 방식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흉내 문어의 경우 주변 색깔이나 형태를 따라하는 것을 넘어 상대 동물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의 모양을 골라 의태하는 것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높은 지능을 가진 범고래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것처럼 어쩌면 문어의 가장 무서운 무기 또한 높은 지능일지도 모릅니다. 문어의 잘린 다리를 보면 마치 꿈틀대는 포장마차의 산낙지 안주처럼 꼬물꼬물 움직이는데 이것은 단순한 반사운동 때문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헤엄을 친다거나 뭔가를 잡아먹는다던가 하는 큰 결정은 문어의 뇌가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다리를 뻗는다든지 구부린다든지 하는 작은 움직임은 모두 다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뇌의 명령 없이도 맛을 느끼거나 촉감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기도 하는데 도망갈 때 특히 유용한데요. 뇌의 명령 없이도 다리가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지죠. 이런 점은 메뚜기와 같은 일부 곤충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도망가기 위해 메뚜기가 스스로 떼어낸 다리가 여전히 움직이는 것과 뇌가 없는 동물인 불가사리와 말미잘이 스스로 먹이를 찾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문어의 다리에는 문어의 뇌에 분포된 뉴런의 2배가 분포되어 있기에 이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어는 빨판을 통한 미각, 촉각, 시각 정보를 종합해 사람들을 각각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 인간들이 각각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문어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문어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 자신의 모든 다리를 균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체적으로 움직이기 선호하는 다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문어는 인간에 필적하는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문어는 경험을 통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어는 인간만큼이나 큰 게놈을 가지고 있으며 신경세포의 발달과 상호 조절을 관장하는 유전자의 숫자가 포유류 동물들의 2배에 달합니다. 단백질 코팅 유전자의 경우는 인간이 가진 숫자를 뛰어넘는다고 하는데요. 문어는 사람이 먹이를 감춰놓고 그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바로 그곳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달려갑니다. 또한 먹이를 병에 넣어두고 뚜껑을 씌워 놓으면 뚜껑을 따고 먹이를 꺼내 먹는데요. 야생에서 담요 문어의 새끼는 고깔 해파리를 잡아먹고 난 후 남은 해파리의 촉수를 들고 다니며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킨다고 합니다. 문어가 눈앞에 새우 뒤쪽으로 다리를 길게 뻗어 새우를 톡 건드리자 새우가 깜짝 놀라 앞으로 튀어나갔다가 문어에게 잡아먹히는데요. 이 밖에도 문어는 높은 지능을 증명한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 오죽하면 만약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경우 새로운 지적 문명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생물이 아닐까 하는 농담도 나올 정도입니다. 문어는 자식이 태어나기 전 부모가 죽기 때문에 부모-자식 세대 간의 접점이 없는데요. 만약 뛰어난 지능을 가진 문어가 부모 세대로부터의 학습을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문어는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냥할 때 요긴한 무기로 작용합니다. 문어의 머리 양쪽에 있는 눈은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난데 여기저기 굴리는 것이 가능하며 몸이 다른 방향으로 누웠을 때에도 홍채를 수평으로 배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편광을 감지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투명한 새우나 해파리도 쉽게 찾아냅니다. 의외로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하는데 2m에서 3m 너머의 사물은 잘 분간할 수 없는 근시라는 점입니다. 문어는 3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신기한 동물이기도 한데요. 심장 하나는 몸통에 산소를 공급하고 나머지 둘은 아가미와 다리에 피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짝짓기 후 수컷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 잔인한 동물 같아 보이지만 죽을 때까지 자신을 희생해가며 새끼들이 부화할 수 있게 알을 지키는 끔찍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높은 지능으로 장난도 치고 각 개체마다 수줍음을 보이거나 장난기를 보이거나 호기심을 드러내는 등 마치 우리 인간 같아서 어딘가 정이 가기도 합니다. 자이언트 태평양 문어는 무서운 괴물처럼 보이지만 이 녀석들 또한 해양 생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막중한 우산종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테니 사라져서는 안 될 동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동물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